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 레오보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출판사는 홍익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레오보스카글리아 교수가 전하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라.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자기 자신이 있다. 외에 7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기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 19세기 말에 이탈리아 북부의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버지는 궁핍한 농부의 아들로서 공부보다는 집안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보낸 날이 단 하루도 없단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에게 있어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로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다. 학교 선생님이나 마을 어른들은 아버지가 정기교육을 받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학교를 그만두는 걸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압도하고 있던 가난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인근에 있던 구두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세상이 아버지의 학교가 되었다. 아무리 빈곤한 환경이라도 배움에 대한 아버지의 목마름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아버지는 모든 일에 흥미를 가졌다. 구할 수 있는 책이나 잡지, 신문은 모조리 읽었다. 또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세상과의 만남은 고독한 섬과도 같은 이탈리아 북부의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년에게 바깥 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결혼 후에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식들만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배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며 학교를 그만두는 걸 만류하던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사람이 죄를 짓기는 쉽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처럼 믿게 되었다. 이 세상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바보인 채로 사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아버지의 의지는 유별났다. 아이들은 언제든 자기 만족의 그물에 떨어지기 쉽다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는 법이라고 믿었던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마음가짐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런 신념에 따라 아버지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내셨다. 저녁 식사 시간을 패밀리 타임으로 정해서 그날 새로 배운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 시간을 미칠 정도로 싫어했다. 하루 종일 구속하기만 하는 아버지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들과 다른 아버지를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 시간을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형과 나, 그리고 누나와 내 여동생은 저녁 식사 전에 몸을 씻기 위해 욕실에 모일 때면 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은 뭘 배웠니? 난 아직 아무것도 못 배웠어. 우리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서 백과사전을 한가운데 놓고 앉아서는 자기에게 맞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안달을 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저녁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늘 부산했다. 달그락달그락 접시를 건드리는 소리, 저마다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는 우적우적 씹는 소리,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소리. 우리 집의 저녁 식탁이 특히 더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항상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셨다. 우리가 털어놓는 그날그날의 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우리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셨고 이야기가 끝나면 반드시 뭔가 조언을 해주셨다. 그 조언이란 것은 사실 얘기의 내용만 알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상식적인 충고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소한 충고와 조언에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건 좀 눈치가 없는 행동이었구나. 앞으로는 조심해라. 그런 행동을 하다니 참으로 나쁜 아이로구나. 그런 아이는 어딜 가나 있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니 그 애를 이해해야 한다.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식탁에서의 가벼운 대화가 끝나면 마침내 우리 형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그 뒤로 이어졌다. 그날 새로 배운 것을 모두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아버지가 식탁의 상석에 앉은 채로 언제나 그랬듯이 옆에 놓인 의자를 조금 뒤로 빼놓는다. 그것은 식사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지금부터 차례로 나오라는 신호였다. 아버지는 작은 글라스에 와인을 절반쯤 따르고는 살짝살짝 향을 맡으면서 동시에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으셨다. 우리는 우리를 가만히 둘러보는 아버지가 오늘은 어떤 말을 먼저 꺼낼까 기대하면서도 그 순간이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축 처지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언젠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자식들을 빤히 쳐다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지 않으면 너희들은 금세 커버릴 테고 그렇게 생각하니
나중에 쓸쓸해질 것만 같아서란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의 모습을 좀 더 오랫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나면 호련히 부모 곁을 떠나게 될 자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말이다. 마침내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 중 한 사람에게 멈춘다. 잠시 후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러 내게로 온다. 얘야, 넌 오늘 뭘 배웠니? 나는 아까 백과사전에서 찾아냈던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궁금해했던 것처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오늘 공부한 것은 네팔이라는 나라의 인구인데요. 식탁이 조용해진다. 물론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내가 발표하는 것이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급조된 배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의 이야기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 온 세상을 구하는 일이 이 문제에 달려있기라도 한 듯이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셨다. 지금의 나는 교육자로서 인간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득이란 말을 멋지게 해서 상대를 납득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설득이란 혀에 있지 않고 귀에 있다. 입이 아니라 눈으로,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다. 아버지는 이런 진리를 어린 나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다. 난데없이 네팔이란 나라의 인구에 대해 배웠다고 말하는 어린아들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셨다. 네팔의 인구라,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사 후 조금 남은 레드와인을 과일을 썰어 넣고 계시다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지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가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을 받았다. 얘야,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오너라. 엄마에게 네팔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리하여 지도가 펼쳐지고 우리 가족은 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작은 나라 네팔을 찾기 위해 부산해졌다. 우리 형제 모두의 발표가 끝나기까지 이 같은 과정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따라서 저녁 식사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자비로운 미소와 달콤한 레드와인 냄새로 위장된 아버지의 독재였고 우리 형제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역이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다. 겉으로는 열중하는 척하지만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고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로서 살아가게 된 나는 뒤늦게야 그 의문의 정답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그런 독재적인 가정교육 방법이 어린 우리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시켰는지를 말이다.
생활 속에서 배우고 삶을 통해 느끼게 하는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교육학의 기초 지식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저 배움에 대한 갈증, 초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둬야 했을 때의 좌절, 그런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교육 방법이 장안되었을 것이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자식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존중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위엄과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후에 대학에 들어간 나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교육학자인 교수들에게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웠다. 그리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교육 이론은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기교들까지 풍부하게 전수받았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다. 고명한 교육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분량의 책을 통해 내게 전수해 준 것들이 바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우리 형제들에게 몸으로, 말로, 표정으로 가르치신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학습 능력만큼 알 수 없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사소한 지식이라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아무리 훌륭한 학교라 할지라도 세상을 옳게 살아가는 이치까지 완벽히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은 분명히 힘이지만 학교에서 전수받는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다. 풍부한 지식만으로는 소박한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내게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친 선생님이었다. 무엇을 배울까 하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는 법이란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 배운 만큼의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다. 우리 아버지는 소박한 교육자였지만 그분의 교육 방식은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 지금도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리는 것 같다. 얘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새로 배운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날이 있다. 그런 날이 때때로 찾아오면 나는 두렵기까지 하다. 내 존재에 대한 확인, 내 삶에 대한 긍정,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과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때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책상을 뒤진다. 마침내 뭔가를 발견하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 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의 인구를 아는 것이 언젠가 내게 크게 도움이 될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말이다.